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담요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7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우 큰 축하 행사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궁전에 초대되었으며 그 중에는 훌륭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과 여왕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법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탑을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때가 되자 요정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마음, 지성, 아름다운 목소리, 다양한 악기를 춤추고 연주하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에게 차례가 왔을 때 사악한 요정이 갑자기 홀에 들어갔고 휴가에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칼은 즉시 그녀를 위해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만큼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장과 접시를 떼어내고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마법사는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스핀들로 손을 찔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왕은 사악한 마법사의 소원에 몹시 울었고 왕은 마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웃음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다행히 마지막 요정은 아직 공주에게 소원을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에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즉시 왕국의 모든 방출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16번째 생일인 사악한 요정이 말한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왕은 3명의 마법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정들은 눈의 사과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날 왕과 왕비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소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벽에 소녀가 본 적이 없는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녀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문은 여자가 공주에게 등을 대고 앉아있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회전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핀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스핀들로 가서 그것을 만지고 손가락을 찔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주문이 이뤄진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악한 요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을 알게 된 친절한 마법사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왕과 여왕과 왕국 전체를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이 성 주변에 자라서 아무도 그런 덤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후 다른 왕국에서 온 멋진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멀리서 버려진 성의 탑을 보고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말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을 헤쳐나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자는 버려진 성의 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방 중 하나에서 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침대로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잘생긴 왕자를 보았습니다. 왕과 왕비도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